실리콘이 비쳐 보이는데 빼야 할까요? 피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굳이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콧대 피부가 빨갛게 보이는 경우라면은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성입니다. 실리콘은 성형 분야에서 코 수술뿐만 아니라 여러 수술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재료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증상들을 토대로 어떤 증상들이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장님, 실리콘이 좌우로 움직여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코 성형 시에 실리콘을 넣을 때는 코뼈와 코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집어넣어야지 골막이 보형물을 꽉 잡아주면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요. 보형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러한 골막 구조가 어느 정도 파괴됐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보형물을 집어넣을 때 포켓을 너무 넓게 박리를 했거나 아니면 너무 큰 보형물을 집어넣으면서 골막이라는 구조가 찢어지거나 손상을 받았을 때 꽉 잡아주지 못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여러 번의 수술에 의해서 골막이 파괴된 경우에도 같은 현상으로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형물이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치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으로 인해서 코가 부었다 빠졌다 한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재수술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코끝이 자꾸 붉어져요. 실리콘 빼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코끝이 빨개진다. 단순히 이 증상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코끝이 빨개지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L자 실리콘 같은 것으로 코끝까지 높인 경우, 이때 코끝 피부와 실리콘 사이에 자기 연골이나 이런 것이 보호되지 않고 그냥 실리콘이 피부를 자극해서 빨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도 얇아지고 점차 염증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코끝의 연골 이식을 통해서 교정을 해줘야 합니다. 추우면 콧대가 빨개지는 거는 그것도 실리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콧대 피부가 빨개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도 피부가 얇죠? 근데 추운 데 가면은 빨개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확 늘어나면서 빨개지는 건데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피부가 얇아졌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는 빨개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CT를 찍었는데 실리콘이 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인데요. 상담 시에 CT를 찍어보면은 보형물이 뼈에서 좀 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리콘 밑바닥과 코의 울퉁불퉁한 면이 딱 맞지 않아서 유격이 있어서 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보형물과 코뼈 사이에 CT에서 나타나지 않는 음영에 뭔가 이물질이 있어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보형물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피막이라는 걸로 둘러싸는데요. 이 피막 안에서 경미하게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피막이 상당히 두꺼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도 코가 뭉툭해 보이고 코끝 높이도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고 CT를 찍어보면은 바닥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어떠한 원인 때문에 실리콘이 떠 보이는 것인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성형 이후 코가 왜 울퉁불퉁해졌죠? 라는 질문인데요. 코성형 후에 콧대에 실리콘이 들어갔는데 콧대가 울퉁불퉁해 보이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리콘의 표면은 미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퉁불퉁해 보인다면 우선 바닥 쪽에서 매부리가 있거나 높이의 단차가 맞지 않아서 굴곡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을 좀 조절을 해야 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요. 콧대 피부와 코끝 피부의 두께 차이로 인해서 그 경계점에서 단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완전하게 줄일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다가 진피를 살짝 이식해서 조금 더 교정할 수는 있습니다. 드문 경우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형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피막으로 둘러싸는데요. 피막이 드물게 오래된 경우에 석회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튀어오르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막을 제거하고 실리콘을 교체하면 대부분 잘 해결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요. 예전에 L자 실리콘을 사용해서 수술했는데 다시 재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L자 실리콘으로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L자 실리콘을 사용했어도 피부가 잘 버티거나 아니면은 L자 실리콘 끝부분에 자가 연고를 이식해서 피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재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끝부분이 피부를 너무 자극해서 피부가 얇아져 있거나 이로 인해서 코끝이 빨개지고 염증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고민해봐야 할 케이스입니다. 콧대가 휘어 보이는데 콧대가 휜 걸까요? 아니면 실리콘이 휜 걸까요? 겉으로 봤을 때 실리콘 자체 때문에 휜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리콘은 가운데 잘 있는데 콧대가 휘어서 좌우 음영이 틀려가지고 휘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CT 같은 것을 촬영해서 보형물이 센터에 잘 있는지 뼈나 연골의 좌우 기울기가 다른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리콘이 비쳐 보이는데 빼야 할까요? 제가 불편한 건 전혀 없는데도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피부가 얇은 분들은 실리콘을 어느 정도 얇게 넣어도 살짝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굳이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형물이 너무 높게 들어갔고 피부가 얇아져서 콧대 피부가 빨갛게 보이는 경우라면은 이럴 경우에는 좀 진지하게 실리콘을 빼거나 아니면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실리콘 보형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혹 환자분들께서 인터넷상에서 부작용만 많이 보시고 와서 실리콘 사용이 꼭 필요한데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실리콘 대신에 다른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재료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조댓글 부탁드립니다.